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김시영 강사입니다. 단대국어 맡고 있고요. 단대국어 이제 내신 설명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요.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학교에서요. 21년부터 25년도까지 매 학기 국어 전교석자 1등을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노베이스 학생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간고사 때 56점 맞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기말고사 때는 제가 86점 정도까지 이제 점수를 올리고 정말 문법 하나도 모르던 친구들이었는데 결국 이제 1학년 끝날 때는 문법을 다 마스터하고 2학년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이랑 일요일에 일단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화요일 같은 시간은 이제 뒷시간을 더 이용을 해서 클리닉을 조금 더 무리 없게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침 더 일찍 불러가지고 좀 시간을 여유롭게 좀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일은 교차 수강이 조금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의 조금 편의를 조금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 전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시간이 정 안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수요일부터 이제 쭉 일요일까지 이제 클리닉을 열어두거든요. 그때 조금 와주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간표가 마지막에 한 번 또 바뀌었거든요. 갖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 성적이요 굉장히 다 다르게 나와요. 이제 이쪽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기출적중 사례도 굉장히 다 많으시고 수업의 퀄리티랑 자료의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는 계속 1등급을 맞고 어떤 친구는 수업을 들어도 왜 성적이 안 오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화력의 문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소화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선생님이 그 음식을 굉장히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 번 씹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대부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계속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게 하고 체화를 시키는 게 성적 향상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대부고 국어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이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60%의 이제 성적 반영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40%가 이제 깔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행 부분도 조금 잘 챙겨야 되는 학교입니다. 하고 수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터치를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공통국어 1, 그 다음에 2학기에는 공통국어 2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2학년 들어가시면 또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는 문학으로 깔리고 2학기는 전반적으로 합법과 언어, 즉 언어가 제일 중요한 문법 요소를 많이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의 점수 폭도 보시게 되면 객관식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서술형이 조금 더 늘어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평균이 81.5에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어머님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A 쪽에 보시게 되면 38%가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시험이 단대부고는 어렵진 않아요, 어머님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단대부고에서는 국어를 100점의 목표를 안 하게 되면 1등급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한번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고 정말 한 문제 정도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위쪽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천재 김수학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단대부고는 교과서의 비중보다는 부교재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학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를 이제 부교재로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부교재는 매년 바뀝니다. 단대부고는. 이 말은요. 단대부고는 문학 기출이 안 쌓여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매번 다른 범위의 문학을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기출이 안 쌓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단대부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자체 제작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출만 가지고는 단대부고에서는 이제 쌓여있는 문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지금 중간고사만 제가 이제 범위를 여기다 따서 가지고 왔거든요, 어머님들. 지금 보시게 되면 문학 범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독서, 문법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였죠. 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만 독서를 배치하고 나머지 기말 그다음에 2학기에서 독서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요거는 원래 기저보다는 조금 특이한 그런 경우예요. 원래는 항상 학기당 한 번의 고사에서는 독서를 항상 꼭 넣으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 때 독서를 넣으셨다가 마지막에 좀 제외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독서를 매 학기에 한 고사에는 배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문학 작품만 7개예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독서가 지금 2지문, 3지문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문법이 제일 특이하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품사면 품사 1개만 보거나 문장 성분이면 문장 성분 1개만 봅니다. 근데 단대부고는요, 문법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법을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버거워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1학기 기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문법이 이번에도 2개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다른 학교는 의문문 1개만 보통 보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성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중간고사 때 품사가 있었잖아요, 어머님들. 범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말고사에는 단어의 형성이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요. 배치를 누적형 배치로 이제 문법 시험 범위를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내용을 만약에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기말고사 때 또 버벅거리게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부고는요, 문법의 이런 유기성이 굉장히 쭉 이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계속 이 전 영역을 메타 인지를 돌리면서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대부고에서는 국어 성적 내고 싶다, 문법 공부를 무조건 정말 열심히 조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고사 때는 현대문학만 배치가 되어져 있었다면은 이제 기말고사 때는 고전문학으로만 이렇게 조금 배치가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보다 범위가 조금 넓구나. 어떤 범위 때문에 문법이 한 파트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 범위를 애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때그때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화가 안 돼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기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어머님들 문학 외부 작품은 출제가 안 돼요. 다른 학교는 보통 문학 외부 지분이 무조건 막 출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필수 문학을 조금 봐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라면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 말은요, 문학에 있는 100%의 주석을 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굉장히 잘잘하게 이제 이론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을 결국에는 1학년 내내 독파를 하고 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문법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점수는 사실은 조금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요, 수능형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잘잘하게 물어보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가 조금 헷갈리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 후행에 OX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절, 후행절이 만약에 둘 다 5가 나왔다면은 둘의 인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같이 아이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충 문제 보고 답 골라주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고 오답을 또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만큼 조금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 서술형이 막 복잡하게 써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다만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항상 모든 문제에 걸쳐져 있고, 만약에 문제 자체는 하나로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4개 정도로도 소문항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배점을 굉장히 이제 잘 가져가게 되는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제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해야 합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2문제씩 항상 꾸준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이 어휘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
부분을 항상 복습 테스트에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서랑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어떤 문제 유형은 독서의 모의고사랑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약간 더 고난도로 연습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단대보고 남학생들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요, 본인이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너무 상위권 친구여갖고 본인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걸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당일 깨기 3스텝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업 말미에 바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로 체크를 해요. 갖고 중요한 이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법이든지 문학이든 주석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빈칸으로 처리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스스로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객관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객관식을 보게 될 때 선지 구성에서 아이들이 OX를 얼마나 잘하고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연습을 하고요. 단대부고의 유형에 맞춘 단답형의 서술형 문제를 바로 풀게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업 후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저희 수업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또 복습 테스트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구조로 해서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체화를 시키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목요일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그때까지 계속 붙잡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무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끝까지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수업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뒤에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뭐 목요일 클리닉에 와서 같이 좀 공부를 시킨다든지, 혹은 그 시간에 안 되면 다른 요일에 불러가지고 좀 공부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득점 문제는 당연히 이제 외적 증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보 워딩을 조금 제대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지 보는 게 지피지기 오답 훈련이에요. 이 부분은 선지에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OX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답을 바로 골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에 선지가 재구성될지라도 아이들이 OX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조금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1대1로 첨삭을 하게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아이들 서술형 잘못된 부분들 조금 고쳐주면서 가감 포인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체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지문일수록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스스로 기호화를 조금 연습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자료가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주간지로 저희는 제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주간지로 이제 부담 안 가는 선에서 풀게 되면서 시험장에서의 조금 체감 난이도를 쭉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스텝 클리닉 예시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 알고리즘 훈련의 예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직접 체킹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계법 해가지고 OX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술형 첨삭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첨삭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도 못 그리는 친구들 제가 다 구조도 그려가지고 어느 부분 놓치고 어느 부분 제대로 따라오는지 다 같이 체크가 될 겁니다. 기출 적중 사례예요, 어머님들. 이게 단대부고 기출이고요. 이거는 저랑 이제 클리닉 시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정말 되게 유사하게 나왔죠. 이 논리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적중이 됐는데, 이런 적중은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적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아무리 이 문제를 풀어봤어도 아이들이 그날 얼마나 이해를 했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가 될 때까지 까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소화를 시키고 아이들한테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서 시험장에서도 이 자기의 어떤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이제 3시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클리닉 같이 이어지는 구조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요일부터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전반적으로 다 열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시간이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은 그때 불러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완성 필기본을 매 수업마다 제공을 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필기 놓쳐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공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워크북이 나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 모의고사 주간제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에 이제 조금 아이가 미달이 됐거나, 혹은 저는 더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다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과제가 보충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깨기 클리닉이 있고요. 등원 후에 누적 복습 테스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갖고 1화차의 내용을 6회차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를 중간에 한번 제가 체크를 꼭 합니다. 개개인별로. 하고 과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아이가 너무 이제 안 따라오고 있으면 따로 불러다가 이제 밀착 관리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답 예시고요. 일단은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화요일 시간만 마지막에 목요일로 저희가 바뀌었어요. 갖고 목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개강을 한다라고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소화 못하는 친구들일지라도 굉장히 반복하고 체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적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